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세팅하고 이 REPL 사이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툴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요. 얘는 이제 수업 페이지에 링크로도 걸려 있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파이썬이 골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라, 자, 이 상태로 크리에이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REPL을 따로 들어왔다, 이렇게 따로 들어왔다면 여기 크리에이트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도 이것도 크리에이트예요. 만들 수 있는 곳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걸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파이썬만 잘 골라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다른 언어 수업을 하는데, 이제 자바 수업이었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 템플릿을 자바가 아니라 파이썬으로 만들고 이거 안 돼요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템플릿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언어마다 문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템플릿은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타이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그 상태 그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파이썬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얘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 학원에 왔어요. 그럼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code.org 그건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 세 가지는 켜놔야겠죠. 켜놓고 이 래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이 내 걸로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code.org도 내 걸로 잘 로그인을 해서 내가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3개, 이거랑 code.org까지 3개, 이거 쓸데없는 건 좀 지우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 이거 하고 계시면 된다라 그랬죠. 내가 타자가 많이 느려요. 그럼 타자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업 중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렸는데,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이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만하면 타자 연습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 타이핑 소리가 지금 녹화하는 대로도 다 넘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남았다 그럼 code.org 진행해 주시고,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 전에, 그때 뭐 뇌풀기 하고 할 때, 그때는 타자 연습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3개는 항상 켜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페이지를 이런 모습으로 항상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건데 그냥 관리자 페이지예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고 뭐 정답을 공유해 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얘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뭔가를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를 하나 추가하고 세이브를 누르면요, 여러분들 새로 고침 해보시면 얘가 추가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쓸 건데, 이거랑 다르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결국 같은 페이지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15시부터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15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3시간 수업이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15시에 수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모든 기초 언어, 저는 백엔드 수업도 똑같아요. 항상 10분의 시간을 드려요. 근데 이 10분이 제가 진도를 3시 10분부터 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다고 해서 10분까지 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5시까지 오시되 10분까지 뇌풀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평일에도 개발하고 뭐 주말에도 개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이라는 거는 약간 개발용 두뇌가 따로 필요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일반 생활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좀 더 그 혁신적이고 좋은 로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발용 두뇌로 잠깐 뇌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1년차, 2년차 되는 개발자들이 아닌 이상, 항상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뇌풀기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져요. 뇌를 풀어놔야.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10분부터 시작이니까 난 10분까지 지각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15시까지 오셔서 한 10분 정도 이제 뇌풀기 하고 계시고, 그러면 10분 정도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분에 10분 쉬는 시간을 기본으로 가져가긴 할 건데, 저는 약간 쉬는 시간을 10분보다 좀 더 드리긴 해요. 그렇다고 수업 진도를 덜 나가거나 뭐 알려드려야 될 걸 안 알려드리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시간 분배를 잘 활용해서 10분보다는 제가 최소 10분을 보장해드려요. 이것보다 적게 드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업 그 상황에 따라서 진도 상황에 맞춰서 유두리 있게 50분을 수업하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0분 수업하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수업하고 쉴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유두리 있게 좀 관리를 할 거니까, 만약에 이제 슬슬 쉬는 시간이 올 때가 됐는데 쉬는 시간을 안 주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곧 드릴 거예요. 많이 오버가 될 것 같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는 제가 3교시 시작할 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대하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건데, 자, 3교시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른다고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1교시, 2교시 참여했어요. 근데 3교시 때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고 가세요. 출석 체크 해드릴게요. 근데 대신에 저랑 하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빠졌거나 혹은 뭐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갔거나 했다면, 제 수업 영상 녹화되고 있다 그랬죠. 이 녹화되고 있는 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아마 1시간 이내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수업 하기 전까지 전날 수업했던 내용, 내가 빠졌던 내용 다 듣고 오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공부해서 오시는 거를 저랑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고, 그 약속을 했고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출석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대면 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1교시나 2교시 참여했는데 3교시 때 내가 가봐야 된다, 나가봐야 된다 하면은 저한테 말씀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럼 체크는 다 무리 없이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영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딱 들어오시면 여기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들 강의가 쭉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파이썬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 수업 듣고 계시니까 이거 들으시면 돼요. 파이썬 들어오시면 이미 1교시 한 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막 사용 불가 돼 있죠? 얘는 시간 지나면 풀릴 거예요. 처음에 딱 올라가자마자는 자막 안 되고 화질도 좀 낮고 그럴 텐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유튜브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내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빠졌다, 뭐 혹은 일찍 갔다, 놓쳤다 하는 분들은 다 여기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재생 목록에 파이썬 찾아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 얘도 눌러보시면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 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랑 오픈 채팅방으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나 학원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질문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수업 시간 외나 학원에서 저를 마주치지 못했거나 여러분들 복습할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럴 땐 제가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는 이제 도움을 줄 조력자가 필요해요. 근데 없다, 조력자가 없다 하면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거니까
얘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처음 배웠는데 이따가 출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출력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얘를 들어올 거면 일단 자 얘를 한번 거쳐야 돼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얘를 한번 거치셔야 되고요. 얘를 거치거나 아니면 유튜브 수업 영상을 돌려보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많아요. 이 수업 영상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에 계신 강사분들이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신데 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영상 녹화하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좀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영상이 있다고 나 오늘 수업 가기 귀찮은데 안 가야지, 영상 보지 뭐, 이런 마인드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수업은 수업대로 참여하시고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은 최대한 갖지 말아 주시고요. 아무튼 수업 영상을 참고하든 아니면 이 친구를 거치든 뭐 하나는 거쳐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냥 바로 누군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요, 지금 당장은 해결하는데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하고 실무 나가면요, 만약에 상사가 있어요. 내가 뭐 하다가 몰라요. 상사한테 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상사가 뭐 찾아봤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나는 그냥 갔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바로 욕먹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실제로 욕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상사가 진짜 욕을 하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구박을 줄 거예요. 너 이것도 안 찾아보고 물어보러 온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욕을 안 먹기 위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얘도 개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구글링도. 제가 또 일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에 자기가 기술 스택 적는 란에다가 구글링을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만큼 구글링에 자신이 있으면.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구글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개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 하는 방법 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구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해보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구글 찾아봐도 잘 몰라요. 이거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질문 딱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구글링을 해보시라고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구글을 아니지 좀 더 생각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답을 안 주고 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찾아보고 오셨으면은 내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저와의 약속이에요. 질문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채팅방에 딱 들어왔어요. 질문할 게 생겨서 구글링 해봤는데 모르겠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를.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군지 정도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수업을 여러분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 듣는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는 질문을 조금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질문하는 방법, 얘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질문하기 전에 내가 뭘 모르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구글링을 해봐요. 아니면 영상을 찾아보든가. 그리고 나서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진짜로 구글링 해보고 질문하러 온 사람이랑 구글링도 안 해보고 질문하러 온 사람은요,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요. 왜냐면 내가 뭔 소린지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구글링을 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바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티가 나니까
꼭 한번 구글링을 거쳤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언어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C 언어, 자바,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상관없습니다. 다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게요. 이쪽에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을 1차별로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1일차 오늘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 거예요. 이따가 같이 풀어 볼 건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이 레플로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이거 재생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쇼 파일스 라고 하는데 눌러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여기 main.py 라고 나와요. 이거 클릭하면 문제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복사해야 돼요. 근데 얘는 아쉽게도 컨트롤 A가 안 먹어요.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드래그로 전체 다 긁어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아까 내가 준비해 놨던 만들어 놓은 이 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다른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죠. 그럼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있다면 얘를 지키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해서 풀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해결을 했다고 칠게요. 지금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음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풀었던 거 그냥 두고 다음 문제 또 복사해 와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괜찮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위에 있는 코드랑 아래에 있는 코드가 충돌 날 거예요. 파이썬은 그나마 다른 언어에 비해서 충돌 나는 영역이 좀 작아요.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좀 자유도가 높은 애라서 충돌이 그나마 덜 나긴 할 건데 그래도 이런 방식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풀었던 기록을 쌓고 싶다면 이렇게 주석을 건다거나, 지금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얘거든요. 이 초록색 글자 얘는 실행할 때 읽어드리지 않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코드를 적는 공간인데 이 안에 적혀있는 코드 중에서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다, 이 앞에 샵이 붙어서 얘들의 색깔이 초록색이 됐다 이러면 얘네들은 읽어드리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멘트를 달거나 이제 뭐 부가 설명을 달아놓을 때 쓰는 기능인데, 내가 풀었던 거를 이렇게 주석을 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add 파일이라고 있어요. add 파일 눌러서 그냥 문제풀이 식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옮겨 놓으세요. 얘는 뒤에 확장자를 안 붙였죠. 제가 그냥 문제풀이까지만 만들었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이에요. 우리가 메모장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랑.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얘를 이제 이렇게 다 살려놓은 상태로 밑에 문제 풀고 또 다른 문제 가져와서 밑에서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코드랑 충돌이 나서 얘가 올바른 결과를 뱉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웬만하면 기록을 꼭 남기고 싶다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 풀고 나서 기록을 굳이 남기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문제 풀고 나면 여기다 정답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빈칸 보이죠? 이 빈칸에 정답이라고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올 거예요. 링크로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얘도 똑같이 문제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을 꼭 남겨놓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굳이 남기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로 남겼다면 이제 실제로 저장을 해놔야지 우리가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저장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살짝 올리니까 여기 테두리가 살짝 생겼거든요. 이쪽에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 디폴트 네임 해서 랜덤으로 아무거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 파이썬 첫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아무데나 바깥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좀 약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여기 제목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산발이 눌러서 마이 레플스 라고 하는 거 가보시면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있죠? 파이썬 첫 문제.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main.py라고 하는 파일 하나랑 이 텍스트 파일 얘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main.py라고 하는 애 있죠? 얘는요 절대로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얘는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을 바꿔버리면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add 파일 해서 파일을 추가해서 하세요.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main.py라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면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애초에 못 만들게 되어 있죠. 원래 같은 이름의 파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 절대 바꾸지 마시고 텍스트 파일 만들어서 내 기록 남기고 싶은 거 남기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정답 공유가 돼서 굳이 기록을 안 남기셔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자. 아, 참,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 콜앱은 지금은 안 쓸 거고 나중에 수업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얘도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 마이레플스 해서 저장한 거 보러 갈 때 얘 눌렀잖아요. 이 세 줄짜리 얘 눌러보시면 이 하단에 해 모양이 있어요. 여기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가 있는데 이거 밝게 쓰냐 어둡게 쓰냐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더 좋은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크 테마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테마 바꾸는 법.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 그 기본 단축키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간혹 가다가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가볍게 해 놓은 건데, 얘 말고도 사실 써야 될 단축키는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엔간한 거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뭐 블럭 잡는 거, 한 번에 위아래 이동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내가 키보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얘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네는 우리 어쩔 수 없이 타이핑을 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했죠, 개발자는. 그러면 키보드는 그만큼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많이 단축키로 활용을 하다 보면
그걸 단축키로 안 쓰고 따라 쓰려고 하다 보면은 따라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 자, 오늘 이제 출력 같은 거 배울 거라고 했어요. 이따 문제 같이 풀어볼 거라고 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이썬 출력에 대한 거를 몰라요. 아직 파이썬 출력 안 배웠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파이썬 출력에 대한 거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본다고 내가 모르는 출력에 대한 문법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얘는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몰라,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얘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파이썬 출력 검색합니다. 그럼 뭔가 글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고 근데 읽어보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딱 봐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자료 엄청 많아요. 여기도 봐요. 이런 건 좀 정리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또 남겨놓고 다른 것도 봐요. 얘는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고 넘어가요. 또 봐요.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글을 많이 보세요. 검색해서 글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구글링이에요. 근데 이 구글링은 내가 키워드를 어떻게 입력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면 얘는 지금 몇 개예요? 약 210만 개 정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검색 결과가.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영어로만 친 거예요. 파이썬 출력이라는 한글을 파이썬 프린트라고 그냥 영어로만 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료가 어때요? 갑자기 3억 개가 넘어요. 4억 개 근처, 약 4억 개 정도 돼요.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같은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영어로 검색하냐 한글로 검색하냐만 했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심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한글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뭐 이제 우리 IP가 한국 IP라서 영어로만 검색을 해도 어쨌든 한국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한글로. 근데 영어로만 나오는 애들을 좀 보면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걸 들어갔다. 다 영어예요. 모르겠죠? 이거 그냥 번역하세요.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100% 맞는 번역은 아닌데 얼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제 영문 자료, 한글 자료 상관없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여러 개를 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가면 돼요. 그게 구글링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한다 하면 그냥 번역해서 해석하면서 해독하면서 보셔도 되죠. 그건 뭐 본인의 영어 스킬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똑같은 검색을 하더라도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 많이 다를 거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처음에 파이썬 출력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얘를 만약에 지워볼게요. 그럼 어때요? 뭐 파이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전혀 다른 거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고, 마력, 출력 이건 차잖아요. 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가 모르고 알아야 되는 그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구글링 스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하려면 일단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어딘가에서 막혔어요. 모르겠어요. 구글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좀 이제 경력이 좀 쌓이시면은 이걸 잘 알거든요. 그럼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검색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럼 그걸 검색해서 자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근데 이거는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가볼 수 있습니다. 문법을 모르는 경우,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 몰라요? 이거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문법을 모르는데 이 문법을 내가 생각한다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건 불가능이죠. 그럼 얘는 구글링 해야 되죠. 그럼 얘 구글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파이썬 출력 문법을 모르니까 파이썬 출력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뭘 몰라서 지금 막혀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문법을 몰라서 막힌 거다, 그럼 문법을 검색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실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얘를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이 사용법을 모른다 그러면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본 페이지, 이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곳에서 만든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 도큐먼츠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얘를 많이 봐서 얘한테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져다 써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할 텐데, 이런 거 말고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어떻게 다른 애들이 이미 사용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도 해주고 막 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이거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내가 게시판 하나 만들 건데 게시판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이거 들어가서 보면 돼요. 보면서 나는 게시판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료들을 얻어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걸러야 할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대부분 뭐 티스토리나 뭐 블로그 혹은 뭐 다양한 것들로 제공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자료 제공,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는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예시도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에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개개인이 그냥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겠다고 그냥 연습장처럼 끄적여 놓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겠다고 블로그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을 막 정리를 대충 해요.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 누가 검색해서 들어와서 이 글을 본다. 처음 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정리되어 있는 그 개념, 이런 것들이 뭐 정확도도 좀 떨어질 거고, 그 정리되어 있는 그 깔끔함도 다를 거고, 가독성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방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은근슬쩍 잘못된 정보들이 맞는 정보인 척 끼어들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연습장처럼 끄적여 놓은 거는 걸러주시고,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만 이제 자료를 찾아서 보셔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말고 다시 아까 출력을 검색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검색 결과가 2018년도 자료도 있고요, 뭐 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뒤로도 넘어가 보면 옛날 글 없나? 옛날 글? 여기 2017년도 있고 18년도 있고 이렇게 옛날 글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해야 되는 게 최신 기술이다, 뭐 만들어진 지 한 2년밖에 안 됐다, 20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굳이 17년도 18년도 자료 19년도 자료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 뒤에다가 애프터 라고 쓰고 콜론 그 다음에 2020 적어주게 되면 2020년도 이후 자료만 나와요. 19년도까지의 자료들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검색 결과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하는 꿀팁인데, 얘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구글에다가 구글링 잘하는 법이라고 치면요 나와요. 뭐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 얘는 키워드가 없네. 키워드마저도 정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거. 얘도 안 나왔네. 원래 나오던 사이트가 하나 위에 있었는데 걔가 사라졌나? 자, 아무튼 구글링을 잘하는 법은 구글이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구글링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찾아서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얘네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럼 얘 찾아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공부하다가 얘가 뭐지? 프린트가 도대체 뭘까? 난 이게 뭔지 모르겠네. 수업을 들었는데도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글링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개념부터 예식 이런 거 다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다 보면요 여기에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결과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에러의 종류는 정말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에러를 다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에러가 났을 때 무슨 에러가 났는지 얘가 다 알려줄 거고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가서 검색하면 돼요. 그럼 얘가 또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볼 에러가 이거예요. 가장 많이 볼 에러가 아마 이걸 거예요. 초반에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가 문제인지. 문법상 오류래요. 문법상 오류라는 건 내가 어딘가 문법에 맞지 않는 식으로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코드 보고 문법에 안 맞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 지웠어요. 출력하면 에러가 나와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얘 해석 안 돼도 돼요. 해석 되는 분들은 그냥 뉘앙스 파악하면 좋고요. 해석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그리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뭔지 알려줄 거니까. 얘도 신텍스 에러네요. 문법 에러겠죠? 프로그램 구문이 잘못됐을 때 발생을 하니까 얘한테는 지금 얘가 없어서 발생을 한 에러래요. 우리 거에서는 뭐가 없어서 발생한 에러일까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main.py, 우리가 지금 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에서 line 4 네 번째 줄이라는 거죠. 근데 왜 네 번째 줄로 나오니? 세 번째 줄인데. 아무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 났다 하고 여기를 바로 다시 보지 마시고요. 에러를 먼저 보세요. 어떤 에러가 났는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보고 나서 얻을 정보 다 얻고 여기로 오세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개발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나쁘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저도 개발할 때 에러 없이 개발하는 거 불가능해요. 어딘가에선 실수를 하게 돼 있고요. 제 머리에선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짜보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에러들 보고 찾아서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에러가 많이 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고 지금 난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누가 잘 해결하냐, 이게 개발 스킬 레벨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읽어보세요. 해석이 안되면 복사해서 검색해보고, 검색했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 에러 내용 자체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럼 검색해서 번역기 돌려보세요. 그냥 번역기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럼 다시 구글링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쳐다보면서 뭘까?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걸 보고 모르겠는데? 하면 바로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구글링을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많이 연습을 하고 그 스킬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 취업하고 실무 나갔을 때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전공자 있으신가요? 컴퓨터공학과? 혹은 그 관련, 혹은 뭐 고등학교인데 뭐 특성화고에서 개발 쪽으로 과가 잡혀있다. 다 비전공자세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비전공자였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인데, 저는 처음 취업할 때 엄청 못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취업을 했고, 취업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상사 없이 그냥 구글링만으로 혼자 컸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내가 일을 못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얘를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해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구글링 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이거 많이 익숙해지고 취업하면 저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짜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얘 너무 중요해요. 얘는 그냥 개발의 시작이고 개발의 끝이에요. 얘 없이 개발을 한다? 저는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세상에 개발자가 100명이면 그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얘 없으면 개발 못할걸요? 다 그래요. 다. 언어에 대한 모든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어를 만드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 문법, 사용법 알고 어떻게 더 활용을 잘하고 어떻게 더 응용을 잘하냐의 싸움인 거지, 그걸 다 얘가 도와줄 거고. 근데 얘 없이는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얘랑은 많이 친해지세요. 저보다 얘랑 더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파이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워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55분이니까 10분부터 다시 할게요.